안녕하세요. 송갈래비입니다. 오늘은 나의 공인중개사 시험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2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9년이 지났네요. 그죠? 9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나는 하늘이 내린 공인중개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부동산을 계속해서 영업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이런 학원 강사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애들과의 세대 간의 격차들 때문에 또 젊은 부모들과의 그 의견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 학원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공인중개사 중간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위에 자, 공인중개사가 저렇게 많은데 또 내가 하나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저 경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또 다르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다는 말은 된다는 말일 것이고, 많다는 말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옛날에 복덕방의 개념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생각을 바꾸고 다른 것을 접목시키면은 뭔가 저 방면에서는 살아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학원을 하다가 조금 크게 경영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6평, 7평 정도의 공부방으로 오픈을 하고 교습소였죠. 오픈하고 그래서 수업을 많이 줄이고 저걸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뼛속까지 이과 스타일인데 문법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어려워. 무슨부터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것 같고 똑같은 말들이라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시험장에 갔습니다. 자신만만하게요. 근데 이제 1차 시험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이었죠. 부동산학 개론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갔고 민법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것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1교시가 뭐 몇 번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벌써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마크 확인하세요라고 시험 감독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민법을 10문제나 못 풀었습니다. 앞에 또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체크 해놓은 그런 문항들도 있었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대충 막 찍었죠. 막 정리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자, 1차 시험 연이어서 2차 시험을 볼까 보지 말까 왜 1차를 망쳤으니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한번 쳐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은 생각으로 2차 시험을 쳤습니다. 어차피 떨어질까 문제 한번 읽고 답을 체크하고 문제 한번 읽고 답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다 끝내었습니다. 끝내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시험 못 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번에 떨어졌을 거야. 미안해.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꼭 붙도록 하겠어. 얘기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시험 발표가 났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차 시험을 패스하고 2차에서는 떨어졌는데 2차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80점, 민법 40점, 평균 60점 문을 딱 닫고 들어갔습니다. 1차는 거죠. 2차에서도 제가 1차를 못 쳤다고 2차를 아무렇게나 쳐서 그렇지 좀 신경을 쳤어서 2차 시험을 쳤으면 아마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지날 때는 한 번 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번에 꼭 떨어졌으니까 꼭 붙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두 알겠더라고요. 생각에 아는 거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또 대충 하고 2차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웬걸요 어렵더라고요. 공법도 어렵고 또 뭐 있습니까? 저거 그죠? 또 그 세법도 있죠. 세법도 어렵고 또 뭐 지적도가 어떻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험표 뒤에인가 내가 답을 다 적어 나왔습니다. 나오면 왜그 여러 학원에서 이렇게 막 광고지를 주면서 시험 끝나는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뭐 그랬는 것 같은데 곧바로 우리가 아마 가답안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또 주일날 시험을 쳤어요. 일요일날 시험을 쳤으니까 예배를 끝나고 그 가답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딱 평균 60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개만 틀리면은 큰일 나는데 싶은 생각으로 6시 되면은 그때 아마 토지공사에서 아마 출제했는 것 같아요. 토지공사에서 정답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때는 아내도 옆에 있고 딸 둘이도 옆에 있고 아내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6시에 정답 발표를 하지 않니? 채점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죠? 자, 문제지를 펴놓고 다 채점을 했습니다.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쭉쭉쭉쭉 그어지니까 딸들은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체크해보니까 세상에 한계가 부족한 거예요. 공법에서 한계가 부족한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자, 1차 시험 패스됐지만은 1년 동안 유의하지 않습니까? 2차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나는 다시 처음부터 민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동산학 기록은 어떻게 되겠던데? 하늘이 캄캄하더라고요. 부동산 공부한다고 1년, 2년 동안 수업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 다닐 적에 공부 잘했다고 딸들에게 큰소리 뻥뻥 치고 했으니까 아빠 공부 시험 잘 치다면서 공부 잘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아니도 그때는 돌아눕더라고요. 뭐야 당신 정말 공부한 거 맞아? 내가 보니까 너무 심하게 놀고 하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뭘 것 같고 그랬습니다만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주섬주섬 들고 다 학원으로 좀 일찍 나갔습니다. 공부방이었죠, 그죠? 같은데. 자, 컴퓨터를 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정답을 맞춰보고 싶은 생각에 떴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법 시험 문제 답안지에 그때 몇 번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요렇게 해서 색깔 변화를 시켜가지고 정답이 틀리게 발표되었으니까 정답을 확인하십시오 뜬 거예요. 내 답안지를 보니까 난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합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한 문제 때문에 나는 구제받았습니다만은 그 한 문제 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뀌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힘든 과정을 보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늘은 그 답을 변형시키면서까지 한 사람을 공인중개사 합격을 시켜서 부동산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동산 업계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방법 말고 좀 신선한 방법, 새로운 방법, 좀 선진화되어진 그런 방법들로 부동산을 한번 해보라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부동산을 경험해보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를 공인중개사에 합격시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말로 잘 못 풀어서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스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정말 재미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봐야 하는 말도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슬퍼서 끄이끄이 울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원통해서 고함을 질러보고 싶은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이 유튜브 창에서 말을 하면서 엮어내 가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되고 나니까 저는 사실 우리 분당 요지역에서는 텐이라고 하는 정보망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러 갔을 적에 그 텐이라는 정보망에서 물건을 막 찾는 공개중개사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 있는구나 싶었지 그 텐의 정보망이나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위 사람들한테 먼지 된 사람들 물어보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불경기인데 어떤 집에 가서 사무소로 가서 실장으로 한 몇 년 근무해 보고 난 다음에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50살 되었는 사람을 실장을 누가 사용해 줍니까? 안 사용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우리 집은 남자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정확히 잘 해야 됩니다. 내하고 맞는 거 상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사람은요 직접 오픈해서 부동산 개설해서 부딪혀가면서 해. 실장으로 하면은 맨날 하는 거 집 보는 것밖에 안 가르치죠.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개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그 아파트 뒤쪽에 열었는데 아무도 니꺼냐 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니꺼냐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비회원 그룹 중에서도 나는 번외였습니다. 비회원 그룹에도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무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가니까. 그래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부동산은 발품 5%면은 손품이 95%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온라인이란 말이죠. 온라인. 그래서 저거야. 내가 잡을 것은 저거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텐에 있는 물건 올리고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물건 올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 8,000명 정도 회원수가 되어지니까 세상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나와 아내가 전화를 바빠서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회원 그룹에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1등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손님을 대는 그런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 물건 좀 빼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겪어왔습니다. 지금은 또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들 때문에 좀 불경기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또 틈새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구해서 이 불경기를 꼭 이겨내도록 합시다. 506동 부동산 사장님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